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10월 3일 오늘은 개천절이죠. 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자,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건국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가 또 고 최진실 씨의 10주기 추도식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주간 핫토픽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개천절인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야외로 나가보죠. 김혜연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꽤 쌀쌀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은 많이 약해졌는데요. 찬 공기는 여전합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이 시각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11도로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대관령은 0.5도까지 낮아져 이번 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챙겨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아침과 달리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광주 24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입고 나온 외투가 조금은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며 점차 사라지겠고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으로 싸늘한데요. 낮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서울 24도, 대전, 대구도 24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야외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예상 경로와 달리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현재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금요일 북동진하기 시작해 주말 사이 부산과 독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금요일 전향하는 시점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 강도와 크기 못지않게 강한 비바람이 동반됩니다. 태풍에서 형성된 수렴대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 남부와 제주, 영동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그 사이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 산지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엔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변동성이 크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태풍 소식에 걱정 많으실 겁니다. 내일부터 제주와 남해안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이 비의 양도 많기 때문에 각종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다 철저히 대비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는 김현욱의 굿모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첫 번째는요.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 핫토픽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 김묘성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죠? 네, 앞서서 짧게 전해드렸었는데요. 바로 고 최진실 씨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별, 영원한 스타라는 수식어가 정말로 잘 어울리는 사람이죠. 그녀가 떠난 지 벌써 10주기가 됐습니다. 바로 어제가 그날이었는데요. 많은 지인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10주기가 치러졌습니다. 참 벌써 10년이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지금도 생각 같아서는 많은 분들이 채널만 돌리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빠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갑산공원에서 이제 10주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추도식에는 최진실 씨의 두 자녀죠. 환희 군과 준희 양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도 당연히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리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역시 네네. 어제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영자 씨 그리고 홍진경 씨를 대신해서 홍진경 씨 어머니가 또 참석을 했고요. 정선희 씨도 오랜만에 또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 저마다 꽃과 편지를 준비를 해서 최진실 씨에게 전하는
그런 전달식도 있었고요. 준희 양과 정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고인을 그리면서 눈물을 또 많이 보여서 주위를 참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선희 씨가 네. 해마다 갔는데 이 카메라가 네. 없는 날 그런 날을 계속 찾았어요. 그러다 아무래도 10주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더 이제 눈물이 좀 많이 솟구쳤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최진실 씨 하면 생전에 최진실 사단 또 네.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인 분이 이영자 씨죠. 그쵸. 이영자 씨는 매해 기일마다 이 갑산공원을 찾아서 이 최진실 씨를 기리고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현장에 있었고요. 그 최진실 씨 어머니를 또 따뜻하게 포옹하면서 위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영자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소원이 있다면 그 본인의 건강을 잘 유지해가지고 그 환희, 준희 이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할 때 나중에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럴 때 그 엄마 자리를 대신해서 좀 지켜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10년이 되면 잊혀질 법도 한데 더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건가 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갈수록 좋았던 일들만 더 생각이 난다면서 그 눈물을 짓기도 했었는데 그 하늘나라에 있는 최진실 씨하고 아이들 크는 모습 내가 다 지켜봤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잘조잘 되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홍진경 씨도 워낙에 유명한 최진실 사단인데 그 일정 때문에 참석은 직접 못했고 말씀하신 대로 네. 어머님이 대신 참석을 하셨고요. 최진실 씨의 그 10주기 현장에 늦게라도 참석하겠다면서 제주도 일정 마치고 올라오고 있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10년이면 정말 긴 세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강산이 이제 한번 바뀐다. 요즘에는 뭐 워낙 더 빨리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길게 느껴지는데 고 최진실 씨의 이제 자녀들 환희, 준희는 어떻게 얼마나 잘 자랐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이제 그때 당시 2008년 10월 2일 그때는 8살 오빠가 동생이 6살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18살, 16살 이렇게 고등학생이죠. 훌쩍 네. 컸는데 네. 그 일단 환희군이 정말 엄마를 연상시키는 얼굴과 귀가 똑같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검은 정장 차림에 이렇게 셔츠 입고 듬직한 모습.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오니까 차문을 열어주는데 준희 양은 교복을 입고 내렸어요. 근데 두 사람 손에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손을 꼭 잡고 추도식 행사장으로 이제 그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남매가 참 잘 자랐구나. 표정도 그렇게 또 어둡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안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확실히 환희군이 이제 오빠로서 좀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준이를 보살펴줄 건 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매일 보고 계신 줄 안다. 그런데도 또 매일 보고 싶은 거는 사실이다. 근데 나랑 준이랑 잘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참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동생 준희 양이 준비해온 편지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역시나 그 손편지 내용이 정말 절절했습니다. 네. 그간에 또 준희 양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와의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세간의 입방아에 또 오르내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또 오롯이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남겼어요. 다음 생에는 연예인 최진실 말고 우리 엄마 최진실 해줘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절절하죠. 그리고 엄마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보고 싶어. 다음 생에도 꼭 우리 엄마 해줘, 사랑해 라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뭐 가슴 뭉클한 편지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10주기였기 때문에 고 최진실 씨의 팬클럽 회원들이 또 전시회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해마다 이 이제 뭐 8주기, 7주기 할 거 없이 그 전에 묘역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문객들, 추모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미리 한 주 전에 주말에 가서 네, 묘역 정리를 했고 사진 액자 관련 전시도 그 장소 갑산공원에서도 했었지만 지금 뚝섬에서 7일까지 최진실 씨 관련해서 사진하고 영화 관련 전시회를 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배우 최진실 이게 테마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갑산공원이 멀다 하시면 혹시 또 최진실 씨 많이 좋아하셨다 하시면은 뚝섬에 가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진실 씨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아직도 이제 우리는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 이유는 뭐니 해도
최진실 씨가 엄청난 스타였고 네. 예, 또 많은 좋은 작품들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90년대에 군대 갔다가 제대할 때 네. 아,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기념비 같은 걸 주거든요. 네. 패 같은 거. 네, 네. 기념비는 좀 기념패. 네. 말을 잘못할 수도 있지 뭘. 거기에 이제 최진실 씨 사진이 이렇게 있는. 오. 그걸 만들어 저한테 후배들이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90년대 아이콘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90년대 아이콘이고요. 네. 원조 CF 스타고요. 네. 또 90년대 정말 국민 요정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말씀드렸던 뭐 CF 요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찍은 광고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작품들 맞아요.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뭐 광고 멘트 문구가 있다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거 지금도 쓰나? 네, 전 굉장히 국민적 멘트였죠. 맞습니다. 기억에 남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문구였었거든요. 그만큼 그 톡톡 튀는 신세대 감성도 분명히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청순하고 귀여운 모습을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의 원조 요정으로 또 CF 퀸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세탁기 저희 집에도 있었거든요. 정말 CF 찍은 것들이 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 때 처음 나온 얘기가 그 최진실의 하루였을 거예요. 최진실 씨가 네. 찍은 그 CF 물건만 있어도 하루 살 수 있다 맞아요. 할 네, 정도로. 네, 맞아요. 뭐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잖아요. 이 최진실 씨가 88년도에 방금 말씀하셨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네. 네. 그 CF가 나올 때가 갓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할 타이밍이었는데 그때가 이 연예인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할 때거든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때도 청춘 스타였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 그 중에서도 뭐 최진실 씨는 단연 텁 중에 텁이었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또 최진실 씨가 가장 독특한 부분이 바로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까지도 정말 남녀 불문할 것 없이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말 그대로 그 국민 스타라는 네. 말이 최진실 씨한테는 정확하게 어울릴 것 같은데 여자분들한테는 워너비였습니다. 최진실 씨가 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부착하면 바로 완판되는 워너비 스타였고 남자분들한테는 뭐 여자친구 혹은 이상형 그리고 이게 세대의 어떤 차이도 없었던 게 중장년층에게는 며느리 삼고 싶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 싫어하시는 분이 없었고 최진실 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꾸준한 호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생각해 보면은 어떤 흠이나 티가 없었던 배우가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최진실 씨 하면 또 따라다니는 단어가 흥행 보증수표라는 그렇죠. 단어 아니었겠습니까? 나오면은 어떤 작품이든 대박을 친다 이제 이런 의미였죠. 맞습니다. 네. 물론 뭐 영화에서도 뭐 미스터 맘마 편지, 뭐 마누라 죽이 이게 많았지만 특히 드라마만 찍었다면 흥행 보증 수표였어요. 맞아요. 네, 기억하시는 게 지금 노래가 하나 나올까요? 나오네요. 질투네요. 질투죠. 이건 마지막 장면이죠. 네, 시청률이 네. 56.1%였고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최수종 씨랑 둘이 가운데 있으면 동그랗게 레일 맞아요. 만들어서 네. 카메라가 돌면서 드라마 역사상 명장면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청자들이 마지막 엔딩 씬을 기다리는 그 시작이 됐었고요. 야, 네, 저는 이 노래 노래방 애창곡이었어요. 그럼요. 가사를 다 외웁니다. 거의 몇 개 안 되는 노래 중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을걸요. 네, 저도 외우고 있고요. 뭐 근데 질투로 끝나지 않았죠. 별은 내 가슴에 그대 그리거나. 그리고 사실은 이제 2004년에 그 조성민 씨하고 결혼 4년 만에 이혼하고도 바로 1년 만에 2005년에 장미빛 인생. 인생 연기죠. 진짜. 네, 인생 연기하면서 그때 완벽한 변신이었어요. 네, 재기에 성공했죠. 맞아요. 예. 자, 누구보다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배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최진실 씨가 떠난 뒤에도 네. 우리에게 이제 남겨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를 살펴보면 바로 일명 최진실 법인데 어떻게 이 최진실 법이 생겨나게 됐는지 그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네네. 고 조성민 씨가 최진실 씨와 이혼을 했을 때 그때 2004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라고 알려졌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진실 씨가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권 양육권이 자동으로 부활이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친권 자동 부활제를 통해서 친권이 아빠 조성민 선수에게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부모 중에 한 명밖에 그렇죠. 없었으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네네.
일단 환희 준이의 친권을 다시 최진실 씨의 어머니가 되찾는 과정에서 최진실 법이라는 것이 명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도 최진실 씨, 그러니까 엄마의 성인 최 씨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생전 마지막까지도 최진실 씨가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돕고 싶다고 해요. 네, 지금 그 강원도 지사죠. 최문순 지사가 그 방송에 하나 출연해가지고 그 최진실 씨가 잘못되기 전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본인도 전화를 받았다면서 그 굉장히 맑고 쾌활하고 이랬던 분이었는데 그때 어렵게 사는 사람들, 특히 그 북한에 있는 아이들 위한 자선 사업,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안타깝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마음의 그 어떤 심경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거기에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사실 통화를 길게 했다고 해요. 이게 최문순 지사가 아시는 것처럼 그 M본부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 기자 생활하시면서 최진실 씨하고 인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서 뭐 내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통화할 때는 그런 기색을 전혀 못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참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배우로서도 매우 아깝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참 마지막까지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이런 최진실 씨의 마음이 참 따뜻해서인지 최진실 씨가 떠난 뒤에도 지인들이 많이 또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죠. 네, 많이 돌봐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돌봐주는 사람들은 그 최진실 사단이죠. 이영자, 네. 홍진경, 이소라, 모델 이소라 씨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데 이 준이 양이 엄마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일단 이 10주기 하루 전날에는 임창정 씨는 영화 남부군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것도 최진실 씨도 영화 남부군이 데뷔작이었어요. 그렇죠. 같이 했죠. 사진이 나오네. 네, 뭐 그때 당시에 물론 임창정 씨 10대였고 이제 막 찍을 때가 갓 20살 됐을 때였어요. 최진실 씨가. 그래서 이제 그 창정이 삼촌도 만나고 또 9월에는 또 이제 홍진경 씨도 만나고 4월에는 모델 이소라 씨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딸 준이 양이 엄마의 친구들을 본인의 삼촌 이모들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모습도 보기 좋아 보입니다. 네. 최진실 씨는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우정을 지켜가는 소위 최진실 사단의 그 우정, 어린 모습도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네. 자, 10주기가 벌써 됐습니다만 뭐 20년, 30년이 흘러도 아마 팬들의 가슴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연예계에서는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잇따른 이혼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9월 한 달만 봐도요, 한 3건 이상의 이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렸거든요. 네. 그 중에서는 해외 스타의 이혼 소식인데도 국내까지 떠들썩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8, 90년대 홍콩 영화를 정말 주름 잡았던 네. 여자 배우인데요. 동방불패. 임청아 씨. 임청아 씨. 그쵸. 임청아 씨 소식입니다. 임청아 씨가 결혼 24년 만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죠. 말씀드린 것처럼 8, 90년대까지 정말 국내에 불었던 홍콩 영화의 붐을 이끈 배우인데 네네. 동방불패를 통해서 카리스마 넘치고 또 중성적인 매력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임청아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임청아 씨가 94년에 의류업체 회장과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팬들이 정말로 아쉬움이 컸어요. 네, 근데 임청아 씨 남편은 어떤 분이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보셨던 거 네, 동사서독, 뭐 준경상님 너무 뭐 영화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대단한 스타가 결혼했던 그 의류업체 회장이라는 사람은 의류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대만 정도가 아니라 뭐 내 아시아권이 아니라 세계 500대 갑부에 드는 그런 그래서 뭐 그 어마어마하네요. 당시에 재산이 300억 대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가 넘어요. 한 1조 947억 원? 막 이야. 이런 식으로 대단한 갑부로 알려졌었죠. 그러네요. 말하기도 힘든 숫자예요. 예. 그런데
24년 만에 이제 이혼했다라고 하는 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설이 처음은 아닌데 그동안 이제 이 임청아 씨가 딸 둘을 낳았어요. 네. 근데 남편이 아들을 원한다. 아이고. 그래서 뭐 아들이 없어서 부부 사이에 뭐 좀 틀어졌다. 남편이 뭐 혼외자가 있다. 외도를 계속한다. 막 이런 또 얘기들 루머들이 많았죠.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혼설이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2006년, 2006년. 네, 이제 그때 당시에 한 작가가 자신의 SNS에 씁니다. 임청아 씨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부부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게 나왔고 심지어 2011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한 여성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외도를 했고 혼외자가 있다는 그런 또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어떻게 무마가 됐냐면 남편이 임청아 씨한테 1,000억대 집을 사줍니다. 오. 그러면서 어떤 집이 2011년에는 잘 넘어가나 했어요. 네. 근데 바로 요번에 또 7년 만에 네. 이렇게 재차 3차 이혼설이 보도가 됐는데 일단 시작은 대만의 한 주간지였고 그걸 또 한 그 TV가 받았어요. 네. 근데 임청아 씨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어머 사실 아니야? 아.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라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네. 해명을 할 만도 한데 안 하니까 이제 홍 기자 말씀처럼 이 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위자료도 한 3천억 가까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맞습니다. 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설설입니다. 계속해서 설은 나오고 있고, 근데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은 진짜인 것 같다라고 믿는 것 같고요. 다만 임청아 씨가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볼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국내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국내에서는요, 결혼 3년 만에 이혼한 아이돌이 있어서 또 화제입니다. 네네. 아이돌 유키스의 멤버였죠. 동호 씨가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2008년에 유키스로 데뷔하면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지금 뭐 만만하니 이 그렇죠.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는데 히트였죠. 굉장한 네. 히트를 쳤고요. 또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뽐내기도 했는데 2013년에 동호 씨가 갑자기 연예계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동호 씨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 도대체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느냐라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소문을 잠재우고 결론으로 도출이 된 게 2015년이었습니다. 결혼이죠. 결혼을 발표한 거죠. 일반인 여성과 한 살이 연상이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아이돌 출신 중에서 최연소 품절남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네. 또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들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아들을 네. 만나게 되면서 많은 또 화제가 되었는데 연예계를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뭐 방송에 나와서 기저귀 값을 벌겠다, 분유값을 벌겠다. 이젠 앞으로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좀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듯 했으나 사실 방송 출연, 방송 활동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것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은 보이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육아 예능 프로에서 두 분이 굉장히 단란한 모습 보여주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동호 씨가 직접 그 SNS에 그 이혼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뭐 사실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었지만 또 아이와 그 전 부인을 위해서 이제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공개를 하게 된 것인데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정하게 됐고 합의 이혼 모든 서류 처리도 끝이 난 상태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고요. 그 많은 그 고민과 상의를 한 후에 내린 결정이고 아기 엄마하고도 나쁘게 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지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야 할 책임은 모두 다 하겠다라는 얘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참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제가 그 동호 씨 결혼식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혼 소식이 전해져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죠? 네, 동호 씨가 이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뭐 최근에 거의 뭐 일본에 좀 안착한 느낌이에요. 그 DJ 하고 있고 사업 병행하고 있는데 그 동호 씨 아버님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그냥 DJ 하면서 사업하면서 좀 자유롭게 일본에서 살고 싶다더라.
하더라. 뭐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네네. 돌아와서 뭐 연예계 복귀 이런 건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제 이 동호 씨뿐 아니라 이 모든 인기 아이돌 그룹의 그 말하자면 인기 그 후에 대한 얘기가 저는 이제 읽혀요.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결혼 뭐 육아 이런 걸로 어떤 그 인기 아이돌 그룹 활동 이후를 인생의 어떤 그 재미, 묘미, 삶으로 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네네. 근데 사실 너무 아이돌 그룹 이 생활이 빡빡하지 않습니까? 하다 그렇죠. 보니까 조금은 자유를 느끼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동호 씨가 좀 DJ 네. 일본에서 하면서 자유를 좀 느끼고 그러니까요. 충전이 되면 다시 한국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뭐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아직도 본인의 젊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호 씨는. 어리죠. 네. 꿈을 또 이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아토피 기획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제가 뭐 앞서서 이혼 얘기도 했고 여러 그 스타들에 대한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이혼의 아픔을 딛고 활발히 활동하는 스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 누굽니까? 최근에 딸하고 뭐 화보도 찍고 예능에도 출연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서정희 씨인데요. 네, 서정희 씨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1960년생인데 네. 80년 그때 이제 만으로 19세였다 그래요. 요때 어떻게 보면 대단한 CF 요정이 갑자기 서세원 씨랑 결혼을 맞아요. 했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만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뭐 음료, 전자, 요구르트, 아파트, 샴푸 아이고. 정말 예쁘고 인기 있는 모델들이 한다는 모든 CF를 다 섭렵하면서 섭렵했네요. 예. 네, 대단한 CF 퀸 요정으로 등극을 했었는데 당시 광고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많은 스타들이 아무리 스타라 그래도 그때 당시 이렇게 롤로 찍었잖아요. 아날로그로 디지털이 아니라 네. 한 3롤을 찍어도 한 장을 건질까 말까인데 네. 서정희 씨는 한 롤만 찍어도 이 모든 사진을 다 쓸 수 있을 만큼 정말 왜 흔히 포토제닉하다 그러죠. 무결점이라는 거죠. 네, 화면에 잘 받았고 그리고 흔히 만화 찍고 나온 것처럼 정말 예쁜 CF 요정이었죠. 만찢녀였네요. 네. 네. 이랬던 서정희 씨가 당시 서세원 씨와 결혼할 당시에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과거 방송을 통해서 서정희 씨가 서세원 씨와 결혼하게 된 배경, 자신이 어떤 서세원 씨의 꼬임에 넘어가게 된 이유를 또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서세원 씨 아주 특출난 작업 멘트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멘트죠? 그때 서정희 씨에게 오빠가 다 공부시켜줄게. 천국은 전부 너희 것이야. 원하는 만큼 헌금도 할 수 있어. 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서정희 씨의 감정으로는 네. 자신은 파리도 새라고 하면 믿을 정도로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서세원 씨가 말하는 바를 고지곳대로 다 믿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서세원 씨를 만나서 2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의 얼굴을 내려놓았다. 나는 외모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서세원 씨와 결혼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쾌하게 풀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와의 결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참 이야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뭐 네. 인꼬 부부의 네. 모습만 우리는 이제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대표 인꼬 네. 부부였죠. 오랜 시간 두 사람 뭐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라고 네. 소개가 되고 알려졌었고 서정희 씨가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육아했던 그 과정들을 봐도 그 뭐 조금씩 알려졌습니다만 대단한 살림꾼이었죠. 네. 그 뭐 인테리어 쪽에 뭐 소질도 엄청났었고 뭐 가구나 이런 것들 좋아한다고는 알려져 있었는데 막 돈 주고 산다고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리폼해서 쓰는 것들로 또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네. 또 육아에서도 아이들 교육에 굉장한 열의가 있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두 아이를 모두 그 명문대에 네. 진학을 시켰죠. 그러니까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좋은 모습들만 보여줬었던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현모양처의 네, 모습이 그러네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대단하다. 얼굴도 예쁜데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육아에 성공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사실 보통 사람이 이게 따라갈 수준이 아니에요. 네. 일단 아이들을 미국에서 명문 고등학교부터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딸은 미국에서 뭐 완전 정말 명문대학 그렇죠. 맞아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했고 아들은 일본에서 또 명문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뭐 학구열에 불탔는데 거의 완벽주의자. 애들만 공부시킨 게 아니고요. 아, 우리 애들이 저 음악에 재능이 있네 이러면 나부터 미술 음악을 나부터 직접? 배워서 이 아이들이 뭔가 나의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도울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을 먼저 대단해요,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이제 교육관 자체가 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 이게 아니라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따라오게 하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아들이 굉장히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네네. 콩쿠르 나가고 이럴 때 긴장해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죽 써가지고 콩쿠르 하는 장소마다 쫓아다니고. 정성입니다. 네, 이거 보통 엄마들은 하기 쉽지 않은. 그러네요. 네, 이렇게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 지내던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또 따로 있었죠. 네, 사실 폭행이었어요. 되게 네. 충격적이었죠. 이게 벌써 2014년 5월이네요. 네, 4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때 아마 전 국민이 놀랐던 맞아요. 아니 그렇게 인꼬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세상에 폭행이 있다니 아주 대단히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예. 충격적이었던 건 진짜 우리가 인꼬 부부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네. 그 폭행이라는 장면 자체가 혼돈스러웠던 것 네.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도. 많이 영상도 예. 공개되고 했었으니까요. 예. 예. 그렇죠. 저럴 수가? 뭐 이랬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 이 서정희 씨가 서세원 씨를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네, 이제 청구합니다. 말하자면 내 옆에는 못 오게 해주세요. 네, 뭐 네. 이렇게 했었고, 근데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서세원 씨는 아니다, 억울하다, 이게 뭐 일반 폭행이 아니다 했었는데 결국은 재판이 이어졌고 네. 2차 공판에서 폭행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나오면서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서 그 이 판국은 정세는 뭐 이 모든 상황은 서정희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세원 씨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 어떤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떤 거였죠? 바로 CCTV였습니다. 그 다툼의 현장이 담긴 고스란히 담겼던 그 CCTV가 아예 공개가 되면서 정말 파장이 컸는데요. 서정희 씨는 그때의 다툼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은 물론이고요. 척추 등의 부상을 입어서 전치 3주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두 사람이 인꼬 부부였다. 그런데 폭행이 있었다.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세원 씨가 목회 네.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서정희 씨 아내 도움으로 네. 이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더 부분이거든요.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이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달랐어요. 물론 폭행에는 어떤 이유도 성립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각자의 주장이 있었는데 먼저 서세원 씨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서정희 씨가 자신의 교회, 그러니까 서세원 씨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매주 다른 교회에 가면서 그 교회 목사에게 고액의 성금을 냈다. 또 목사와의 관계도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서정희 씨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서세원 씨의 어떤 폭행 문제도 있었고 서세원 씨의 뭐 여자 관계 뭐 이런 문제도 밝히면서 폭언도 있었고 오롯이 서세원의 문제였다라고 서정희 씨도 이야기를 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굉장히 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립적인 관계가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온 국민이 워낙에 모범적인 부부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충격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혼 이후에 서정희 씨가 또 하나의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했던 것, 이 32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또 엄청난 충격을 줬죠. 뭐 우리가 많이 봤던 그 CCTV 영상 외에도 네. 폭행이 많았었고 폭행이 그 단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서정희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습관적인 폭행이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32년 동안 참으셨을까요?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혼 전까지 우리한테 보였던 모습은 인꼬 부부였어요. 예.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믿질 않았어요. 네. 근데 영상이 그 엘리베이터 영상이 나왔잖아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그러고 나서 이혼은 됐는데 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32년의 그 결혼 생활을 거의 강금 생활처럼 얘기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대중이 아니 본인들이 인구 부부의 모습을 보여놓고 무슨 강금 생활이야 했는데 서정희 씨가 얘기합니다. 아, 남편한테 이 목회 공부, 목사가 되는 공부를 권했고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이러다 보면 어떤 폭력 성향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질 거다, 사라질 거다, 가라앉겠지. 사람이 좀 바뀔 거다 이런 기대를 했다라는 게 이제 서정희 씨의 얘기고 또 당시에 서세원 씨는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내가 원한 공부가 아닌데 이걸 또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나 또한 괴로웠다. 네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갈등이 양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에 어쨌거나 끝내 이혼 조정이 성립이 됐죠. 정말 이 이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보통 이런 이혼 소송이면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면 뭐 한 3년, 5년 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 폭행 사실이 알려진 게 2014년인데 바로 1년 만에 그 이혼이 성립. 됐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재판 가기 전에 조정으로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합의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합의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두고 서정희 씨가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서로 간의 입장이든 재산 분할 문제든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양보해서 조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2015년에 이혼을 했으니까 1983년에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로써 32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네. 네, 결국 이혼은 하게 됐지만 서정희 씨 본인도 심경의 변화가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겁니다. 물론 결혼 생활에 있어서 본인 주장이지만 결혼 생활 32년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었었고 네. 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세상에 다 밝혀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말 심적 고충이 컸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내려놓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고백을 들어보면요. 일단 네. 부족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래에서 자신을 보면 좀 후회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울고 있을 수만은 없고 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혼 후에 참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하고 싶은 것들, 뭐 예능을 통해서 발레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또 도전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고 그러다가 피곤하면 잠도 그냥 쉽게 들고 이런 소소한 것들을 누리면서 아, 행복하다는 것이 이렇게 발견하기 쉽고 간단하고 쉬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라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이혼할 당시에 웬만하면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혼을 반대하잖아요. 네. 그런데 서정희 씨 딸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지를 했었다고 하죠. 그 서정희 씨 딸 서동주 씨, 예, 예. 이 친구가 이혼 얘기가 나오고 이럴 때 그 또 어린 나이고 했으니까 좀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 서정희 씨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혼을 하라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건데 서정희 씨가 이제 당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혼을 결심할 때 딸의 얘기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 서동주 씨가 아빠하고 이혼하지 않으면 엄마를 보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그 폭행 사건으로 뭐 동영상 공개되고 한참 네. 분쟁이 있을 때 서동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엄마의 말이 모두 사실이다. 이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는데 두 분이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필요하면 본인이 증언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 가족하고 관련된 이야기고 좀 안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엄마가 정말 많이 참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엄마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것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서동주 씨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딸,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여자이기 때문에 이해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드네요. 네, 그리고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 종종 보이는데 서세원 씨는 못 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그 이제 일단 서세원 씨가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우리나라 경기도 지역에서 어떤 그 전원주택 같은 네. 거 분양한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 알려진 거는 한국과 인도의 그 자카르타를 오가면서 네. 인도네시아. 네, 예. 인도네시아 그 마찬가지로 이런 그 주택 분양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 측근들의 얘기는 뭐 수십억 원대 뭐 수익을 보고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네.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뭐 당분간 연예계에 복귀할 생각도 없고 또 목사 안수 받으셨었잖아요. 목회 활동도 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세원 씨와 자녀들 간의 교류는 있나요? 최근에 딸 서동주 씨가 네. 관찰 예능에 출연을 합니다. 해외 생활하고 있는 뭐 여성 셀럽들 네. 관찰하는 예능인데 지금 서동주 씨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요. 그 방송 시작할 때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이제 아버지 서세원 씨와의 연락 여부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궁금한 상황이니까. 4년간 전혀 연락이 없었다. 그러니까 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예. 네, 서정희 씨 이제 앞으로의 행보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일단 지금 딸하고 함께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 본인의 이제 나이를 잊게 하는 그 미모도 자랑을 하고, 김명선 기자 얘기했던 처럼 발레 그런 연습 장면도 올리고, 근데 정말 야. 무슨 나이가 사진인가요? 믿기지 않는 60년생이십니다. 60년생, 59살인데 정말 발레로 다져져서 그런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대단한 몸매를 저렇게 뽐내고 있고요. 네, 저는 네. 저런 모습들이 저 잘 살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들, 일상을 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이렇게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미모와 이 뭐 거의 각선미를 뽐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사진만 오르면 또 보도도 이어지고 해서 계속해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화면에서는 이제 뭐 연극에도 도전하고 네. 뭐 이런 모습도 봤던 것 같은데 이혼의 아픔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스타는 누구죠? 네, 요즘에요. 이분을 두고 볼수록 짠하다라고 해서 짠희. 국민 짠이라는 별명이 붙어지게 됐는데요. 네네. 바로 배우 임원희 씨 이야기입니다. 네네. 최근에 또 예능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짠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눈도장을 쾅 찍었는데요. 임원희 씨는 95년에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영화 영웅들의 수다에서 주연으로 영화 배우로서도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따져보니까 올해로 벌써 28년 차 배우더라고요. 어휴. 정말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대표작을 꼽아보자면 최근에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가 있죠. 기름진 멜로, 낭만닥터 김사부 등이 있었고 영화는 신과 함께 시리즈에도 나왔고요. 닫지마을이 그리고 실미도 등이 있는데 정말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한 베테랑 배우입니다. 네. 그야말로 그 개성 중에서도 표현이죠. 뭐니 해도 닫지마을이에서의 그 타이틀롤이었으니까요. 네. 이 모습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와. 네, 근데 우리가 흔히 흥이 많은 사람들을 네. 흥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임원희 씨는 얼굴 부자라고 네.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임원희 씨를 저도 그 네. 내용을 보고 나서 보니까 다 보여요. 맞아요. 임원희 씨 얼굴 안에 네. 수많은 톱스타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그래요? 확인을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화면으로 임원희 씨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네. 정말 많은 톱스타가 있거든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래요? 누가 있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살찐 조인성, 아, 신세경 씨의 눈매, 또 솔지 씨. EXID의 솔지 네. 씨도 닮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리포터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네. 네. 모두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다. 지금 비교 컷이 나오는데 그렇죠. 정말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들한테 다 있어요. 사과한다라는 말씀도 남겼습니다. 저도 사과합니다. 뭐 아주 그러니까 똑같진 어떻게 않지만 비슷한 느낌이 있는 지금 EXID 느낌이요. 느낌이 잖아요. 그 네. 이미지가 네. 있는 지금 것 이렇게 같아요. 또 코스프레로 이렇게 또 이원희 씨가 분장을 변장을 하거든요. 하니까 예. 변장을 하니까 진짜 비슷해. 왼쪽이 이제 이문희 씨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항상 미안하다. 그렇죠. 사죄를 공교롭게도 했다고 그러죠. 다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예쁘거나 멋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이렇게 어. 표현하지 않았을까, 겸손하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는 말이죠, 네. 이문희 씨를 보면서 총각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맞아요. 최근에 저 관찰 연예인 나오면서 네. 대부분 노총각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네. 그런데 5년 전에 이혼을 했다라고 최근에 방송에서 밝힌 바가 꽤 됐네요. 있었죠. 예. 그 많은 분들이 결혼 안 한 줄 알고 있었던 임원희 씨의 이혼 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결혼을 했었고 이혼 소식은 오히려 이번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다소 의외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1년에 2년 정도 열애를 했던 10년 연하 여성과 결혼을 했었는데 네. 당시 그 결혼했던 분은 연극 배우 출신이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 초등학교 논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예. 과거에 그 결혼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요? 방송에. 네. 임원희 씨가 이혼이 최근에 와서야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 보면 그만큼 임원희 씨의 인기 자체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인기가 같습니다. 높아지니까 이제 관심도도 더 높아지고. 그렇죠. 예. 이혼 그 사실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당시 임원희 씨가 밝혔던 결혼 생활 내용 어떤 이야기였죠? 네,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혼한 사실에 결혼 생활이 또 그러니까 어땠었나까지. 그것도 궁금하죠, 이제. 네, 역주행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네요.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임원희 씨가 이 10살 연하에 이 네. 같은 이 극단 소속의 배우한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술집에 갔는데 이 딱 나중에 아내가 될 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완전 반해가지고
그 이제 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시하고 좀 뒷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술을 드시고 네. 또 그 술 자리에서 좋아하시거든요. 엎드려 네. 네, 잔 거죠. 그래서 술 먹고 자다가 깨보니까 이미 네. 그 이제 나중에 와이프가 될 분, 부인이 될 분은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없겠죠, 아, 당연히. 이대로 아쉬운가 했는데 운명처럼 네. 우연히 또 어떤 술집을 갔는데 거기에 또 같은 여성이 있었던 거죠. 아. 이때는 술 취하기 전에 전화번호를 받았다. 아.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술을 아. 많이 드시고 또 취한 거죠. 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전화를 했다 그래요. 아유. 네. 내가 말하자면 술 기운에 고백했던 게 아니라 아. 정말 내가 진심이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전화를 했고 아침 일찍 맨정신에. 맨정신에 예. 이게 또 진심이 통해서 결국은 교제가 되고 결혼까지 되었는데 결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던 거에 비해서 온도차가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 결혼하니까 아내랑 같이 있는 게 좋기도 한데 또 너무 누군가와 함께 붙어 있는 게 좀 불편하죠. 불편하기도 하다 네, 이런 얘기도 그게 이제 있고 현실인 거죠. 네, 네. 아내 딴에는 좀 이렇게 싸우고 나서 애교를 네. 부린 것 같은데 이모니 씨는 그게 아 노력하는구나 좋아 보이기보다 아, 이렇게 엉뚱한 애교를 하지? 황당하네? 좀 이런 식으로 서로 좀 감정 교류에 있어서 온도 차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혹시 이거는 뭐 주요한 정보는 아닌데 네. 어떤 방송 예능에서 이제 재미삼아 했던 얘기인데요. 네. 그 네네네. 임원 씨가 당시 결혼할 때 네. 박송 씨가 과거에 웨딩 업체 운영했었잖아요. 네. 그 업체 통해서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깨알 정보네요. 부가적인 그런 정보를 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뭐 너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용기도 사실은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용기로 결혼했잖아요. 왜 이혼했을까? 그러게요. 물론 온도차는 있겠지만. 네, 네. 이 임원희 씨의 어떤 결혼 소식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네. 성격 차이였다라는 단순한 정보만 얻을 수 있었을 뿐인데요. 그때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당장 헤어진 건 아니었고 그때 별거 기간을 좀 가졌었다고 합니다. 별거를 갖다가 끝내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약간의 그 조정 기간을 네. 본인들이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2011년에 결혼하셔서 3년 만에 이혼, 그러면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 그동안 이렇게 이혼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전 부인에게 피해가 갈까봐라는 거였다고 해요. 피해가 갈까봐 좀 일단 함구하고 있었고 물론 숨긴 것은 아닌데 네. 최대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진 않은 것으로 굳이 보입니다. 밝히진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심경 변화가 좀 일어나거든요. 네. 네. 이게 처음에 이혼을 하고 나서 2년간은 좀 회복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였었다고 해요. 네. 그랬는데 2, 3년 뒤부터는 아예 마음 문이 닫혔고 또 그런 감정 자체가 생기질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뭐 연애 감정 이런 것은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해서 참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그 또한 네. 짠하네요. 네, 그래서 짠해요. 국민 짠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서 보니까 네. 또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고 싶다 이런 뜻 일말의 아닐까요? 가능성을 열어둔 가능성. 거죠. 방송에서 이제 서장훈 씨가 네. 혹시 다시 결혼할 생각이 네.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모니 씨가 그 특유의 그 무덤덤한 표정으로 사실은 없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좀 마음이 생긴다. 오.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좀 공감이 되는 것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 이세에 대한 그 그렇죠. 있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나시는 분은 없다고 합니다. 네, 저런 거 아이러니하네요. 짜네요. 일단 그냥 상대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되고 싶다. 이거는 뭐 진짜 우물 가가지고 숭늉 찾는 거랑 그렇죠. 비슷하네. 물을 떠서 어떻게 끓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상황도 안 만들고 그냥 무턱대고 그런 어떤 근데 아이에 그래도 대한 왜 이 여성분들이 아기 많이 예뻐하면 시집 갈 때 됐구나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시잖아요. 예, 아빠가 되고 싶고 아기가 네. 갖고 싶은 임원이시니까 또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고 그래요. 전국의 여성분들이 임원희 씨에게 좀 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참 오늘 우리가 저 헤어짐 그 이후에 뭐 극복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네. 미래를 향해서 좀 이렇게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모니 씨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네, 팬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무비데이트 우리 뭐 볼까?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도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5위는요, 더 넌이 차지했습니다. 4위는 원더풀 고스트, 3위는 명당, 이번 주 2위는 협상, 1위는 안시성이 차지했습니다. 안시성이 계속해서 1위를 야. 지키고 있네요. 네.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저는 좀 목마릅니다. 이거 아, 좀 그래요? 더 흥행이 됐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 각각 연령대별 혹은 남녀 네. 이 타깃층이 각각 다 다른 재미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좀 난 액션 좋아해라고 하신다면 네. 예전에 300, 네. 뭐 트로이 이런 거에 어떤 전투씬 못지않은 혹자들은 거의 뭐 게임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화려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대단한 전투씬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전투씬입니다. 네, 그 어떤 무슨 어떤 그 삼국지 뭐 네, 이런 네. 손자병법의 그런 전투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뭐 이 전투씬만 봐도 괜찮으니까 액션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고 스펙타클하죠. 네, 또 자녀분들은 사실 우리가 네. 늘 어떤 그 패전의 역사 이런 네. 건데 고구려는 승리의 역사고 안시성 전투는 정말로 네. 이 당태종 이세민을 상대로 전쟁이 신이라 불리는 그를 상대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사로 네. 진짜 이겼던 싸움이잖아요. 네. 우리 어떤 민족 정기가 좀 고취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역사적인 교육이 좀 되겠네요. 네, 또 뭐 여성분들 조인성 씨 좋아하시면 네. 역시 갑옷을 입어도 예. 멋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무비데이트 우리 머물까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네. 게 네. 제가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최근에는 홍정선 기자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고 못 봐요. 그런 애기들이 육아로 어리다 보니까 바쁘시다 보니까. 짠하지 않습니까? 짠하네요. 이게 시간이 가야 갈 수가 있는데. 국민 짠이. 아유, 근데 얘기라도 들으니까 네. 속이 다 우러나네. 제가 그럼 2위 또 협상 얘기도 해드릴게요. 협상도. 예, 그래요. 자, 협상이 귀를 기울일게요. 예. 3위일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명당이 예. 위이지 않을까? 뒷심을 발휘하면서 역전했습니다. 어. 네, 손예진 씨가 협상가로 나오고 현빈 씨가 처음으로 악역 변신을 했는데 아, 손예진 씨도 참 예, 잘해요. 못됐던데요. 예. 아주 못됐죠. 아주 그냥 얄밉고 때리고 싶은 악역을 현빈 씨가 했고 네, 네. 사실 손예진 씨는 뭐 저는 이게 현빈 영화인 줄 알고 갔더니 예를 들면 손예진 영화입니다. 네, 스포트라이트는 현빈 씨가 봤는데 기본 살림, 가게 부수면서 이 영화의 감정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곁으로 끌고 오는 건 손예진 씨더라고요. 두 배우의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극장에서 나오는데 한 남성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영화 재밌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역전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손예진 씨 영화 본 게 그 해적으로 나온 조선시대 활극 있죠. 네. 해적. 정말 예, 예. 김남길 씨랑 같이 했던 몇 년 된?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진짜 언제적 영화. 자, 명당. 명당은 명배우가 나오죠. 조승우 씨. 야. 조승우 씨 연기는 정말 티켓값이 아깝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뮤지컬도 참 잘하는데 와. 두루두루 여러 방면에 잘하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조승우 씨가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리즈 또 완결편까지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네. 관상이었고, 그 다음에 궁합이었고, 요번에 명당까지 이 시리즈잖아요. 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야, 안시성, 협상, 명당 다 우리나라 영화 1, 2, 3입니다. 네. 원더풀 고스트 보셨어요, 혹시? 네, 봤죠. 말씀해 주시죠. 이게 원더풀 야. 고스트는 이분이 사실 영화만 보러 다니는구만. 영화도 영화인데 저는 이 감독이 조원희 감독이라는 조원희 분인데요. 감독이죠. 이분이 한동안 영화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굶주렸던 이 감독이 저랑 예전에 인터넷 방송하려고 준비하셨던 분인데 그래요? 이분이 오랜만에 영화를 하게 됐고 그 본인이 잘하시는 그 코미디 장르에서 네. 특히 이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네, 마동석 씨 특유의 코미디 그리고 김영광 씨의 연기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두 분의 케미가 그야말로 재미있는 영화 원더풀 고스트입니다. 마동석 씨가 변신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네. 코믹도 어울리고. 마지막 더너는 최정 씨가 보셨다면서요? 보셨다고. 네, 여러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섭다고 자, 하죠? 야, 네, 뭐 네. 모든 영화가 거의 뭐 한국 영화로 이렇게 도배가 돼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참 뿌듯하네요. 네. 좋죠. 저도 추석 빨리 보러 영화에는 가야겠네요. 원래 한국 영화, 그 중에서도 네. 사극이 인기고요. 역대 예. 대대 그랬습니다. 스코어가 좋았죠. 예. 게다가 또 지금 오늘도 휴일, 다음 주 화요일도 한글날 휴일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 내서 극장 나들이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자, 오늘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까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지금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8시 54분이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죠.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오늘 박수유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카드 포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전해드렸었죠.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소식 네, 네.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이 포인트 적립은 다들 습관처럼 하시지만 포인트를 알뜰하게 전부 사용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데요. 그저께인 10월 1일부터 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잠자고 있던 카드 포인트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은 이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때문에 이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간 1,300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기존에도 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현금화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어떤 게 좀 달라지나요? 예,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이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직접 이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가 가능한다거나 해당 카드 계열사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1원까지도 모두 현금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네, 게다가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포인트도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신용카드사가 이 특정 가맹점과만 제휴를 맺고 이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포인트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제는 이 제휴 가맹점이 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 카드사와 제휴가 중단됐을 경우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카드사는 부가 서비스 이용 관련 전월 실적을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또 해외 서비스 수수료 산정 체계가 정비되고 카드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규정도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행 계좌로 연결을 하면 입금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원까지도 모두 이체받을 수 있고 카드사와 같은 계열의 은행 계좌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또 카드 포인트를 이 카드 대금 결제에 쓰거나 다른 업체의 포인트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은행 ATM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는데요.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ATM 출금을 선택한 뒤 근처 ATM에 가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ATM 출금은 10,000원 단위로만 가능하고 네. 아직은 카드사와 같은 계열 은행의 ATM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 혹시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카드사마다 연락을 해서 포인트를 확인해야 되나요?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만 받으면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10월 1일부터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시행됐습니다. 각자 포인트 확인하셔서 알뜰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즘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식이 준비가 돼 있네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각종 질병, 특히 독감에 걸리기 쉬운데 이런 분들에게 좋은 희소식이 하나 전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어린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접종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 무료 접종 대상은 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어난 이 12세 이하 어린이들과 1944년 이전에 출생한 7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접종 대상인 분들은 바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다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의료 취약 지역에 살거나 이 좀 진료 환자, 장애인일 경우 바로 무료 예방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지만 이후에도 보건소에 백신이 남아 있으면 떨어질 때까지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일단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은 기한이 있는데 11월 5일까지고 그러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은 내년 4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린이 대상자 중 지난달부터 시행한 2회 접종 대상자는 한 달 가격으로 2차례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무료 접종은 네.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이번 무료 접종은 전국의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예방 백신의 효과는 접종 2주 뒤부터 나타나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된다며 가능한 1월까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끝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무료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네. 노인과 어린이들 다 꼭 혜택 챙기시고요.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예,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이 붙었던 중국의 제품들이 이젠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일부 분야에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중국 화웨이가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폰 P20 프로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국내 스마트폰의 뒷면에는 듀얼 렌즈밖에 없지만 P20 프로에는 카메라 렌즈 3개가 있습니다. 기존 렌즈 외에 어둠 속에서 화질을 높일 수 있는 흑백 센서 모듈을 추가한 겁니다. LG전자가 이번 주 공개하는 V40와 이달 말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갤럭시 A7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뒤늦게 장착됩니다. 별도의 센서 없이 스마트폰 화면이 직접 지문을 인식하는 기술도 중국 업체가 먼저 도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비보에 이어 샤오미까지 이 같은 제품을 선보였지만 우리 제품은 여전히 전용 센서로만 사용자 지문을 인식합니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적게 들고 그래서 좀 실패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뭐 규제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선진국의 혁신 제품을 모방해 짝퉁 천국으로 불렸던 중국. 이젠 일부 기술에선 우리 업체들이 추격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채널A 박수입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에너지 분야 전시회인 2018년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03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20개국에서 해외 구매자 100여 명이 방문해 사업 상담과 수출 계약 체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에너지 공공기관과 기업 등 15곳이 참여하는 에너지 잡페어도 열려 국민 참여와 일자리 창출의 장이 펼쳐집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민호의 굿모닝 10월 3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